자, 여러분, 우리 오늘 D-37이에요. 우리 생체 리듬이 맞춰지는 시간이 최소 며칠이라고요? 30일, 30일. 여러분들이 아마 1년 동안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 가지 공부들, 여러 과목들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생체 리듬을 맞추지 않고는 시험 합격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9급 공무원 시험은 쉬우니까 전날에 밤을 새고 가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 맞을까? 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야말로 집중력이 진짜 요구되는 싸움인 게 몇 분이에요, 우리? 100분이죠. 거기에 이제 5과목을 풀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을 빡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참고로 1점 차로 떨어지고 붙고 이런 시험인데요. 그래서 우리 집중력을 위해서 생체 리듬 지금 최소한이라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붙으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입니다. 제가 여기에 굉장히 엄청 눈빛이 강렬한 남자분을 넣어놨죠. 여러분 이 남자분처럼 눈 이글이글한 채로 이글이글? 이거 발음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글이글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네 글자로 된 합성어 어떻게 되죠? 오 그렇지. 원래는 뭐가? 그렇죠. 여기 원래는 이글 플러스 이글이니까 앞에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말이 이하요요로 시작되니까 니은 첨가가 돼서 유음화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뭐가 원칙? 이글? 리글이 원칙이지만 요런 경우에는 모두 허용. 그렇죠. 그대로 연음이 되는 것도 허용을 해주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요렇게 네 글자로 된 합성어들이 거의 대부분 이래요. 이글이글, 욜랑욜랑 이런 거 있죠. 야금야금 요런 것들이. 그런데 뭐가 아니에요? 유들유들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유들유들은 무조건 니은 첨가만 되는 그런 특별한 아이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요런 형태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가쁜 지금 표준 발음법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이제부터는 결석이나 지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쵸? 지금 이 시간에 생체 리듬 안 맞춰가지고 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원이 22명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결석한다, 그럼 경쟁자 하나 제거됐다고 보면 되는. 그럴 정도로 진짜 여러분들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5주밖에 안 남았어. 이 하프라는 게 5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딱 10일만 참으면 돼요. 사실 10일이 말이 10일이지. 다른 것까지 하면 이제 5 곱하기 7 하면 뭐예요? 35일?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시험주에는 하프를 안 열 확률이 더 커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너무 체력을 쓰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이 있는 주는 제가 체력을 비축하라는 의미에서 안 열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안 열었다고 해서 집에서 자면 안 돼요. 체력을 비축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하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 절대로 지각하거나 아니면 결석하시면 이제부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최소가 30일이에요. 최소가 30일. 짠!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 합격자, 필기 합격자 국가직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 카톡방에다가 여러분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 저한테 컴 이래가지고 이제 캡처해가지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자마자 나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막 캡처를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 다 넣지는 못했고 왜냐면 내가 이거 캡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거 받을 거예요. 요 문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고, 그쵸?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게재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내가 캡처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캡처를 해주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캡처를 그대로 떠왔지. 여기도 이제 되셨고요. 이거 사기 아닙니다 여러분. 팩트예요 팩트.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보내드린 건 진짜 극히 일부예요. 다 넣지 않고. 왜냐면 되게 이상한 거 캡처해 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다 넣지는 못했지만 필기 합격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너무 안타깝게도 된 줄 알았는데 1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도 있었어요.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점 차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진짜 치열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1, 2점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진짜 치열하게 가셔야 돼요. 나는 근데 사실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점 차로 떨어졌다는 건 나중에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속에 경계심을 지녀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고 싶더라도 1점 차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그쵸? 방심하지 말고 시험장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자세고요. 짜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왔냐면 제가 거기다 써놨죠. 여러분들 맨 앞장에다가 OT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실제 시험이랑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20문제인데 그중에 이제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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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제 요렇게 제가 배분을 했고 자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문법 문제 2문제에서 한 3문제 고쳐쓰기 포함이에요. 그렇게 항상 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 2문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날 문학 2문제 했죠? 고전운문 고전 3문 했죠? 그럼 그 다음 달에 뭐 하는 거예요? 현대운문 현대산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비중이. 자 그다음에 비문학 4문제에서 5문제 들어갈 겁니다. 왜냐? 실제 시험에서 비문학 몇 문제 나온다? 9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맞춘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시대상 문제 제가 매번 낼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시대상 못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지시대상은 무조건 풀어야 되거든요. Why? 지방직 시그니처예요. 지방직 시그니처. 지시대상 중에 다른 거 하나 고르는 것은 지방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 제가 계속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날 또 한 문제 나오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한자는 무조건 나오는 파트가 어떤 파트다? 한자성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성어는 뭐 완전히 마스터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한자성어를 굉장히 적중을 잘해요. 여러분들 적중 영상 보면 내가 당난 것처럼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또 떡하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한자성어 정말 잘해주셔야 되고 두 글자 한자 표기 내 클래스 계속 이제 심야 토크쇼 했을 때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매번 물어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계속 물어봐요. 두 글자 한자 표기 어떻게 해요? 이거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답은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한자 잘 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원래부터 한자 진짜 못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순간에서는 운명에 맡길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제가 이제 어떻게 두 글자 한자 표기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접근법은 알려드렸었죠. 부수로 추측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드렸죠. 그런 걸로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출 위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 해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적중했나? 난 사실 적중을 했는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점점 지금 더 나타나고 있어. 적중이 됐던 게. 근데 한자 쌍글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해결이. 2015 국가직 7급 문제에서 해결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 위주로 가시되 그쵸? 너무 두 글자 한자 표기에 그러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시험에 딱 들어가면 두 글자 한자 표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작년엔 안 나왔어요. 근데 두 글자 한자 표기 딱 나왔을 때 그거 못 풀었다고 해서 뒤에 있는 문제 밀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딱 풀어주고 그 다음에 미련 없이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성어 그리고 두 글자 한자 표기 이렇게 다 가거나 아니면 고유어나 관용어 표현 그쵸? 그거 낼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거기다가 미리 주는 계획표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제가 이거 체계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문법상글이 교재 욕차 순서대로 낼 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푸신 거 보시게 되면, 의문론이랑 표준발음법 파트. 요거 오늘 나왔었죠. 자, 그리고 표준어 규정 이제 1주차. 그리고 2주차에 걸쳐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표준어 규정이랑 형태론 있죠. 요 파트 나올 거고요. 제가 거기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세요. 형태론 한글 맞춤법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 통사론 파트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사론이 굉장히 넓은 파트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나오는 파트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는 파트 지금 미리 드린 거예요. 요 부분 챙겨가지고 오시기 전에 콤단문 있죠? 거기서 자기가 틀렸던 거 한 번 더 오답하고 오시는 식으로 하시게 되면 본인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콤단문 아니어도 돼. 여러분 기출문제 푸셨죠?
기출문제 푼 것 중에 틀린 거 있죠? 그것만이라도 틀린 거 위주로 요거 한다 그러면 그 전날에 혹은 그 전전날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고전문법이랑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하고 요거 끝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학은요 고전우문 고전산문 1일차에 진행을 할 거고요. 1일 2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주차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우문 현대산문 2일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문학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방향을 잡아볼게요. 자, 문학은 어디서 나온다? 기출에서 나와요. 왜냐면 이번에 제가 고전우문 지방직에서 다 적중을 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물론 적중한 거 맞아요. 한 3주 전에 내가 건드렸던 거기는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적중할 수 없는 이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어디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학을 지금 너무 못하시거나 너무 걱정이 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기출 작품 있죠? 기출 작품에 아마도 제 책 말고도 다른 책에도 주제랑 줄거리 정도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기출 위주로 낼 겁니다. 기출 작품 위주로 느낌이 쎄한 거 위주로 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은 빈칸 추론 이거 무조건 나오죠. 요즘에 핫한 그런 유형 이거 계속 낼 거고요. 사례 추론. 참고로 빈칸 추론보다 요즘에 사례 추론이 훨씬 더 핫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을 뽑아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가 요것도 제가 계속 문제를 낼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일치 불일치 요거는 뭐 항상 나오죠. 요거랑 그리고 이제 내용 추론, 그리고 중심 내용 제목, 주장, 중심 주장을 찾는 거 요거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뭐야? 자,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안 꺼서 그런가? 자, 나머지 가볼게요. 자, 지시 대상이 있는데요. 요거 무조건 엄청 훈련하고 가야 돼. 이거 무조건 나와. 두 번째, 두 글자 한자 표기, 그리고 한자 성어, 그리고 고유어 관용 표현까지. 여러분 이거 왜 하게요? 작년에 이제 지방직에서 고유어랑 관용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난 그 경향을 그대로 받게 된다면 요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놓기는 했지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고 이번엔 두 글자 한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푸셨어요? 어려웠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다. 이거 안 어려웠다는 친구들은 이러고 이제 틀린 것 같은 친구들은 이러고 있네. 자, 여러분 요거 가볼게요. 사실 이렇게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 제가 하프는 특히 조금 더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시간을 많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멘털 타격이 좀 덜해요. 왜냐면 20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살짝 어렵게 되는 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멘털 터지면 안 돼요. 아침부터 절대 안 돼요. 나 이거 적중됐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아이들 위주로 정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고 쫄아라 쫄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하지만 적중될 확률이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꼭 오늘대로 정리는 해라. 됐어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여기서 적절한 거 골랐어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발문 항상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럼 가봅니다. 여러분 4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적절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여기 잠깐만 큰일 났다. 미안해. 요게 맞는데 그쵸? 요거 4번 안 고르신 분들 이것 때문에 틀렸지? 근데 맞았어? 대단한데? 그래도 맞은 거면 대단한데? 여러분 미안해요. 요거 까로 한번 고쳐주세요. 왜지? 기억이랑 기억이 뭐기 때문에 안 울림이기 때문에 미안해요. 내가 이거 무릎 꿇을게요. 미안해요. 자, 미안해요. 그럼에도 맞힌 거 대박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안 울림이니까 똑같이가 맞죠? 근데 그나마 적절한 게 4번이긴 하다. 그쵸? 자, 그 다음 헛웃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 요거 참고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된소리 대기와 또 뭐 일어난 거지? 구개음화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헛웃음.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헛웃음. 얘 엄청 많이 나왔던 기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죠?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채로 그대로 연음이 되죠. 자, 그럼 음끝규니까 뭐예요? 교체에 해당이 되죠? 1대1로 교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너무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이거 공권력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이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거
예시만 몇 개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니은이랑 리을이 만났죠. 여러분 원래는 니은이랑 리을이 인접할 때는 누가 이기죠? 리을이 이겨요. 그래서 이상한 이런 글자도 반드시 어떻게 읽어야 된다? 리을이 이기니까 캘리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이상해도 원래 리을이 이겨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요런 아이들이 예외였어요. 여러분 공권력의 경우에는 공공의 권력의 힘이죠. 요렇게 한자어이면서 2+1의 구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유음화 대신에 뭐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니은이 앞에 뒤에 있는 아이를 오히려 니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너무 좋아하는 파트예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이거 기억해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권이라고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이거는 한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런 된소리 되기는요. 어떠한 학자도 딱 답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따로 기억해야 돼요. 짱나죠? 근데 공권력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얘는 비음화 현상. 자, 그런데 웬만한 2+1은 비음화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요? 유음화가 되는 또 예외가 있는 거예요. 2개밖에 없어요. 2개만 기억해. 보통은 이제 공권력 또 뭐가 있어요? 임진난 이런 거 있죠? 요것도 이제 임진란 같은 경우도 임진난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하는 요금이니까 이번요 이렇게 발음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요거 구근류가 아니라 구근류 이렇게 발음이 된다거나 다 2+1이라서 그래.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동원하는 명령이죠? 이거 어떻게 돼요? 동원령 요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딱 2개만 기억해. 딱 2개만 기억해요. 딱 2개가 이상하게 유음화가 일어나. 비음화가 아니라 딱 2개 뭐라 그랬죠? 할루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또 뭐 관령이 할루 이렇게 하라 그랬죠? 요거 2개가 바로 특이하게 그대로 유음화가 적용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광할루 그리고 관령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관령이 할루 이렇게 하세요. 관령이 할루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왜 관령이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제 원래 대치랑 반포에 있는 학원에 처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했답니다. 네! 막 이러면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 사수 나이가 굉장히 좀 저보다 있고 굉장히 경력이 있으셨던 제 사수분이 있었어요. 누구 닮았냐면은 그 누구지? 되게 좀 누구지 그 마약하는 그 사람이 마약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약하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주혁이랑 또 누구 나오지? 누구지? 웅이라고 되는 건 사람인데 여태가 누구 어떤 배우 닮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관령이랑 비슷해요. 관령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신기했던 게 그분의 아내가 저희 학교 선배인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과 선배인 거예요. 근데 그 과 선배가 대치에서 그냥 점점 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근데 지금 완전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맨날 이랬거든. 그 학원 다니면서 자기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다닌다 이러면서 아내가 잘 나가니까 자기는 이제 공무원의 마음으로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많이 떴더라고.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관령이 할루 이거 기억해요. 관령이 할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할루 이거 맞겠죠? 그래서 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라서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등용문 이거 등용문 아니죠? 등 플러스 용문. 자, 그 다음에 송별련 아닙니다. 요거 뭐예요? 송별연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쵸? 요게 틀렸다. 여러분 이거 뭐의 예외예요? 니은 첨가의 예외예요. 니은 첨가가 원래는 돼야 돼. 등 플러스 용문 드래곤문에 올라가다 요것으로 이거 원래 앞에 있는 말이 뭐로 끝나고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말이 이하여 요유로 시작되니까 원래는 니은 첨가의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등용문과 송별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환경은 맞지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요거 어떻게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뭐예요? 등용문에 올랐어요. 제가. 등용문 뭐지? 용이 되는 그런 문에 올랐어. 그래서 내가 이제 스카우트 이거 상무님 보시면 안 되는데
나 스카우트 돼도 안 갈 거예요.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스카웃이라 그랬어요? 스카우트라 그랬어요?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송별연을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방문각에서 이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절약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3개 기억하라 그랬어요. 전략 아닙니다. 절약으로 가져야 돼요. 상무님 이거 혹시 보신다면 이거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외우기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충격 먹으면 외우기 잘하니까 등용문에 올라서 이렇게 송별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 방문각에 절약을 해야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 3가지를 외울 수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여름 이거 맞죠? 엄청 나옵니다. 니은 첨가의 환경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눈요기가 맞아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 첨가 아니죠? 첨가 여기 안 들어가니까 땡이에요. 원래 첨가는 플러스 1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끌은 한번 가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히읗 탈락이죠. 어쨌든 자음군 단순화로 보게 된다면 탈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것도 봐요. 여러분 요 경우에는 리을 발음이 되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나서 짤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틀렸죠? 요거는 맞아. 끈터라는 맞죠? 축약이 일어나는 건 맞죠? 그 다음 쏘아도 모음 축약이죠? 합쳐지니까 모음 축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잘못 연결이 됐네요. 여러분 이거는 축약이에요. 이거 뭐 제발 이러면 안 돼. 축약이랑 탈락 제일 많이 장난쳐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갖다 놨겠어요. 축약이랑 탈락을 가장 헷갈리게 많이 같이 넣어놔요. 요 패턴 모르셨던 분들 잘 알아두세요. 이건 축약이에요. 히읗 플러스 디귿이 티읕이 된 거니까 제3의 의문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약돼야죠. 히읗이랑 지읒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나치 이렇게 돼야지. 나치. 축약입니다. 축약. 그쵸? 자, 그 다음에 서서 여러분 이거 동음 탈락 일어나게 되죠? 이거 탈락이에요. 탈락. 이거 축약인데 탈락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들르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앞에 탈락. 그쵸? 탈락이에요. 축약 아니에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티읕이 뭘로 바뀌고 디귿으로 바뀌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축약이 되어서 숫하다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던 거 다 기출이 엄청 많이 됐던 거니까 표준말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반드시 봐야 돼요. 왜? 절약? 절연? 절연? 절연 어딨어? 그렇지. 송별연으로 가야죠. 그래. 송별연. 고마워요. 이게 맞죠? 연음이 되는 거지? 좋아. 됐어요. 오케이. 여러분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다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 옳지 않은 거 4번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전부 다 옳지 않은 아이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옳은 거 고르라고도 할 수 있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금음달이 많이 나와요. 보름달이랑 2개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 이거 둘 다 합성어죠. 앞에 있는 말이 뭘로 끝나고 울림소리로 끝나고 뒤가 예사소리인 경우에는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발음이 어떻게 된다?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름달이 아니라 뭐예요? 보름달. 그래서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앞에 있는 말이 뭐다? 울림소리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이소리 현상의 포인트는 앞에 있는 말이 울림소리인 경우 사이소리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름달 그리고 금음달 그 다음에 산새예요. 산새지. 왜냐면 앞에 있는 말이 울림소리니까. 또 한번 가볼까요? 등불이에요. 등불이지. 왜요? 앞에 있는 게 울림소리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사이소리 현상.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히읗이랑 시옷이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축약처럼 쌍시옷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받침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받침 날라가야 돼. 요 히읗 시옷이 합쳐져서 쌍시옷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쵸? 여러분 요거 비음화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요거 안 돼. 얘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이랑 히읗이 어떻게 되고 축약이 되고 자음 축약이 일어나게 되고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이 어떻게 되고 있다?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되니까 리을 첨가가 들어가면 안 되지.
니은 첨가가 들어가줘야죠. 직행 열차가 맞지? 열차, 리을 첨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맞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제 이럴 수가 있고 늑막이라는 건 가슴의 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인데 봐봐요. 앞에 있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니은 첨가를 자꾸 얘기를 할까요? 니은 첨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니은 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말이 이하유로 시작되니까 니은이 들어가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망념이 되는 거죠. 비음화가 일어나서 요것만 챙기면 이제 틀리는 거야. 어디도 봐야 돼요? 여기도 봐야지.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비음화가 일어나게 해서 늑막이 돼야지.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만 꽂히면 절대로 안 된다. 은근히 다른 곳으로 삼정을 넣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상견례 이거 틀렸죠? 아, 이거 제발 여러분 이중모음의 발음 굉장히 중요해요. 이중모음의 발음. 여러분 이거 발음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참고로 상견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이거 무조건 예로고만 해야 돼요? 그렇지. 예로 표기된 것은요 무조건 예로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표기 자체가 예잖아요. 례. 그럼 무조건 얘도 발음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로 해줘야지. 자, 근데 왜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됐지? 아까 했던 거다. 2+1. 그쵸? 서로 보는 예절이죠? 서로 보는 예절이니까 2+1이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니은은 맞지만 예로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이것도 나온 적 있어. 2021에. 어떻게 발음할 거야? 그렇지. 이거는 혼예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2+1 아니죠? 누가 이긴다? 리을이 이겨요. 그러면서 홀? 리에만 맞아. 레는 틀려요.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이중모음도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틀렸죠? 요거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 요거 두 개 다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맞고 계시다. 여러분 요거는 얘가 애로 발음하는 거 허용이죠? 그래서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됩니다. 그쵸?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보라 그랬죠? 개, 매, 폐, 해. 요런 애들은 뭐로 발음이 되는 것도 맞고 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 발음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여러분 관령이 맞죠? 자, 근데 임진난 이거 아니야. 임진난 2+1. 2번 요 2+1. 여러분 이거 국은 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알아놔야 돼요. 표준어 규정으로. 귀 뜨임이에요. 귀 뜨임. 이거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틀려요. 물론 발음은 귀 띠으로 나. 왜냐면 의 앞에 초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음으로. 요 경우에는 무조건 이로만 발음이 됩니다. 왜 몰랐던 것처럼 필기를 하기 시작하지? 역시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는군요. 여러분 봐요. 마지막이야. 나 이거 이제부터 안 할 거예요. 우리 동영도 지금 아까 그 계획표대로 가기 때문에 음은 이제 안 할 거거든. 자음을 초성으로 갖는 의는 무조건 이로만 발음이 돼요. 저거는 귀뜸이 아니야. 뭐예요? 귀뜸. 표기는 귀뜸으로 가야 돼요. 귀뜸. 이렇게 가져야 돼, 표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문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양수음 하죠? 뒤에 여기 양수음이 있는지를 보면 돼. 양수음하는. 그쵸? 뒤에 양수음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양수음화예요. 양수음화는 절대로 표준 발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뭘로 고쳐야 돼요? 그냥 표기한 대로 읽어야지. 그냥 발음 자체가 문법이 되는데 굳이 문법이라고 발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여기 봐요. 제가 지금 양순음화랑 연국의 음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뒤에 연국의 음이 왔을 때 요것도 용국의 음으로 바뀌는 거. 요거는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순음화랑 연국의 음화는 두 개 다 표준 발음이 아니고 기억해야 될 건 얼마 없습니다. 요거 두 개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신문. 이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신문. 이것도 신문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 요거 말고 또 뭐가 나왔었냐면 건강이 나왔었어요. 이거 건강으로 읽으면 안 되죠? 이것도 잘못된 연국의 음화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논의
자, 의 발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 둘째 음절부터는 의가 이로도 발음이 되고 뭐로도 발음이 된다? 이로도 발음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노, 니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쵸? 노, 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얘 발음과 뭐 발음 알아두기? 의 발음을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첫 번째 오는 의는 무조건 뭐로 발음되고? 의. 여러분 의사를 이사라고 안 하죠? 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의자도 의자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둘째 음절 의부터는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의는 어떻게 발음하죠? 의로도 발음하고 애로도 발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의 발음은 무조건 가지고 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여러분 요거 3번 어떻게 푸셨어요? 이거 맞았어요? 오늘 다 맞은 사람. 우와.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황진이 시예요. 제가 왜 황진이 시를 또 가지고 왔을까? 적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황진이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황진이 시인데요. 내 언제 무시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신뢰가 없어서 님을 언제 속였건데 월침삼경. 이거 뭐야? 뭐야? 아는 것만 읽어요. 이거 뭐예요? 달이죠? 그럼 시간적 배경 뭐다? 밤이다. 그리고 삼경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삼경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많이 나온다고. 뭐예요? 가장 깊은 시간으로 11시부터 1시, 밤 11시부터 1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졸라 깊은 밤에 이렇게 보면 되지. 이미 온 뜻이 전혀 없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읽는다? 뒤에 거를 된소리로 읽어요. 온 뜻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님이 안 온 거예요. 추풍. 여러분 지금 계절적 배경 무엇이다? 바람이 가을이다. 나 지금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이것도 띵동 이럴 것 같아. 여러분 여기서 추풍이라는 건 가을바람이다 요런 의미죠. 가을이네. 지는 떨어지는 입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소리를 듣고 이미 온다는 걸 착각하는 그만큼 이미 그립다라는 그런 시예요. 기출이 됐던 겁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다? 백난지중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 요런 의미예요. 그쵸? 고난 가운데 있다. 3번이고요. 파벽비가 뭐예요? 벽 뚫고 날아간다는 것으로 이거 기출이 됐었던 그런 작품으로 그런 아이로 나 지금 이거 아프죠 지금. 방금 귀판 사람 봤어 내가 또. 어떡해 나 목소리가 왜 이러지? 기차똥을 삶아 먹었나 진짜? 이게 왜냐면은 대학병원 간 사람이 있어. 나 때문 아니겠죠 설마. 벽 깨고 날아갔다라는 것으로 출세하는 거. 그쵸. 오늘 약간 등용문 이런 거 많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두 번. 나 좀 출세한 것 같아. 아니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니, 내가 들었는데, 내가 두 번째래요, 이번에. 천체에서. 잘했지. 도범석 교수님다. 자, 이제 이번 갈게요. 자, 조변석계 가볼게요. 아침과 그리고 저녁으로 계속 고치는 거야. 일관성이 없는 거. 그쵸? 일관성 없이 고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사승누각 뭡니까? 모래 위에 누각을 지은 것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밤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난지중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문제 4번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들어간다? 화법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고 이번에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호를 넣는 경우에는 기호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그쵸? 앞뒤를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일단 선택지를 먼저 봤어야겠지. 부정발문이니까 3번을 봤더니 적절성의 의문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여기 봐요. 앞에 부분을 봐요. 이 상황도 어제 강의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의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강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나는 너의 이 사례에 공감하지 못해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의견에 너도 공감 좀 해주면 안 돼? 요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상계파랑가로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말해봐요. 이거 갈래가 뭐예요? 향가예요. 향가. 여러분 제가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고전운문 지문이 나왔을 때 뭐만 일단 파악하면 된다. 형태를 보고. 종류만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향가인지 이게 고려가요인지 요게 시조인지 요게 가사인지만이라도 파악을 조금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운율에 대한 선택지가 나왔을 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 형식에 관련된 선택지가 나왔을 때 선택지 참고지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됐죠? 여러분 요거는 뭡니까? 해독이라는 말이 있잖아. 뭘 해독했겠어? 그쵸? 향가를 해독했겠죠. 그쵸? 찬기파랑가인데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자가 기파랑을 모시던 약간 하인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기파랑이 자기를 꺼내준 적이 있었거든. 구제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화랑이 죽고 나서 쓴 그런 시로 되게 그리워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다 현대어플이 넣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자, 보게 되면은 2번 대상과의 문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상과의 문답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화자가 혼잣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2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뭐예요? 색채 대비는 어디에 드러나요? 기파랑의 인품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요. 형광펜 드세요. 형광펜 드세요. 자, 찬기파랑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요 두 개의 구예요. 두 개의 구. 형광펜 밑줄 치시고요. 여러분 이거 몇 줄이지?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요거 19채 향가인데 지금 뭐가 하나 된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19채 향가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낙구죠. 향가의 가장 큰 특징이 낙구의 감탄사. 요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시까지는 잣가지를 말해요. 잣가지. 여러분 잣나무가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소나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즉 잣나무도 마찬가지로 사시사철 푸릅니다. 즉 여기서의 잣가지는 뭘 말하는 것이다? 소나무랑 똑같아요. 지조와 절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기파랑의 덕목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라는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높아서 눈이 여러분 항상 고전운문은 무엇이다? 이어적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적기 해서 읽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잣가지가 높아서 눈이 여러분 모들은 못이에요. 못. 눈이 못 덮을 꽃갈이요. 여러분 여기서 꽃갈은 보통 누가 쓰죠? 우두머리가 쓰죠?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기파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눈이 아무리 내려도 잣나무 가지를 덮을 수 없다라는 건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와도 뭐를 침범할 수 없다? 기파랑의 지조절개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요.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를 야찬하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잣나무는 푸른 색깔 그리고 눈은 흰 색깔이죠. 그러니까 색채 대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부여했죠? 어떻게? 잣나무는 물을 상징한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낙구의 감탄사. 여러분 이게 향가인 걸 모른다면 이거 봤을 때 뭐지? 이런단 말이야. 이런 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형식 정도는. 그래서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감탄사의 효가 하나가 뭐냐면 시상을 집약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감탄사의 효과도 하나 가지고 가주세요. 감탄사를 쓰면 시상이 집약돼요. 자, 이제 문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적절한 거. 자, 그러면 요런 거는 제시문 먼저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적절한 거니까. 자, 정답은 2번이죠? 이거 종이 음주발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주인에게 전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쵸? 요거는 다들 잘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7번입니다.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여러분 이거 빈칸추론이죠? 빈칸추는 반드시 나오게 될 건데요. 일단 이 빈칸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제시문에서. 봤더니 맨 뒤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의 문단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일단 읽어보는 거야. 작품에 등장하는 소품에 대한 체육과 히치콕의 상반된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엔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요? 상반된 정의가 나오는 이유가
기억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앞뒤를 보는 문제가 아니고 앞에 있는 거를 조금 정리해야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다 읽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상반된 정의라고 나오죠. 그럼 이거는 무슨 제시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조의 제시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일단 알고 제시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봤더니 실제로 정말 대조 구문의 제시문이 맞았습니다. 자, 체홉이라는 사람은 요렇게 제한된 분량 내에서 작품이 개연성을 가지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하면서 안톤 체홉의 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뭐인 거예요? 개연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참고로 제가 요런 지시어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밑줄로 빡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톤 체홉의 총, 개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가 나왔습니다. 스릴러의 거장, 히치콕 감독의 경우에는 맥거핀을 잘 사용을 했다. 여러분 요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동그라미, 요렇게 세모를 쳤어요. 대조구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맥거핀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관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뽑았다. 그래서 관객의 몰입을 중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중요한 기준이 다르네. 그러니까 상본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체홉은 작품의 개연성을, 히치콕은 관객의 집중 유지를 중시했다.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1번이 왜 틀려요? 체홉이 그런 게 아니죠? 요건 뭐지? 체홉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고치면 되죠? 차라리 맞은편 사람이라고 고치면 되겠지? 히치콕. 그래서 요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분량에 관련된 내용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요. 그쵸?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여러분 체홉이 몰입감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추론할 수 없어요. 됐죠? 그래서 땡. 넘어가서 이제 문제 8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발문 잘 읽었어야 됐죠? 현대인의 평가. 발문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되겠지. 현대인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띵동거리네. 자, 그쵸? 그래.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꾼 게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그쵸?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죠. 그쵸? 읽다가도 현대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중을 했어야 됐어요. 현대인의 평가를 물어본 거니까. 그쵸? 그래서 봤더니 정답은 4번이지. 세계대전은 니체의 능동적인 니힐리즘을 바탕으로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힐리즘이라는 허무주의 같은 게 수동적, 능동적으로 이제 구별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능동적 니힐리즘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에서 시작해서 즉 허무주의에서 시작이 돼서 새로운 가치 창조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인들이 어떻게 가고 있다? 합리적인 태도로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무한 세계에서 그쵸? 인간 스스로 삶의 의미를 아까랑 똑같죠? 능동적 니힐리즘이랑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요것으로 이제 실존주의까지 나아가는 그런 발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1번은 왜 틀려요? 요거는 전후관계 오류예요. 그쵸? 세계대전 이후에 니힐리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세계대전 이전에 니힐리즘이 있었고 세계대전 이후에 실존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전후관계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능동적 니힐리즘을 발전적으로 개색한 것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맞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허무한 공간으로 이식하는 관점이 없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봐봐. 허무한 세계에서라고 한 걸 보게 되면 허무하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그쵸? 그렇지만 삶의 의미를 탐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났다라고 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요거 니체는 수동적 니힐리즘의 태폐주의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사실 미리 읽어도 이상함을 느껴야 돼. 수동적인 건데 무슨 극복이야.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 가끔 이상한 그냥 읽어도 이상한 선택지는 살짝 이상하다 하고 들어가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제 문제 9번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요거 몇 번이라고 했는데? 몇 번이라고 했어요?
몇 번이 내가 고치질 않았네? 여러분 이거 몇 번이라고 했어요? 4번 잘했어요? 이거 뭐라고 해서 틀렸어요? 여러분 4번은 비약이에요.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GMO 작물 창성론자들은 GMO 작물 덕분에 자연 품종의 유전자가 더 우수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피할 수 없는 거라고는 이야기했어. 근데 GMO를 함으로써 더 우수해질 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건 너무 비약이에요. 3번 고르신 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9번에 발문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추론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3번 고르신 분들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추론은 제시문에 없는 내용도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물론 3번에 병충해 저항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시문엔 제대로 막 그게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 하지만 제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전자 정보가 혼합이 될 수가 있고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도는 사례 추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추론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병충해 저항력을 높인 GMO 근처에 심은 일반 작물은 GMO의 유전 정보에 영향받을 수 있다 정도는 추론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정도는 추론하셔야 돼요. 즉 뭐가 되게 중요하다? 발문 잘 읽어야 돼요. 추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몇 번이라고 했어요? 9번 또 1번 고르신 분? 2번?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 오늘 OT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건데 내일은 칼같이 끝낼 거예요. 자, 10번. 여러분 10번 굉장히 쉬웠죠? 저 이거 진짜 주는 문제였어요. 꼬일 수도 있었는데 되게 주는 문제였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계급이라는 것이 지배 구성 요소에 관련돼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거가 이제 맨 마지막. 여러분 10번에 거기 형광펜 밑줄 쳐요. 형광펜 어디다 밑줄 치냐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에다 밑줄 치세요. 이러한 계급 의식은 지배 구성 요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제시문을 미리 준 다음에 배열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뒷부분이 중요해요. 뒷부분. 이 뒷부분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선택지를 바로 가야겠죠. 리을 아니면 기억이죠. 리을 아니면 기억. 자, 리을은 특히 지붕은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특히 지붕은.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도 한번 밑줄 쳐봐요. 이는 여기다 밑줄 쳐봐요. 이는 여기다 밑줄 계속 쳐요. 주로 양반계급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러분 지금 뭐가 사용될 만한 게 바로 앞에 안 나왔잖아요. 밑줄 친 부분에. 그치? 제시문 거기에 밑줄 친 부분에 그런 내용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다 날라가야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 될 텐데요. 자, 리을이 이제 선택이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줘야지. 밑줄 쳐요. 한옥의 가장 대표적인 지붕 형태. 앞에서 지붕을 한번 강조해줬죠. 그 다음에 지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게 고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뒤에다가 놓는 것이 살짝 조금은 고정된 형태긴 하거든요. 물론 이 의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요런 것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너무 쉽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괜찮았어요? 제 거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돼요. 일부러. 가면 갈수록 난이도를 맞춰야지. 처음엔 조금 어렵게 내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이제 방심 안 하고 풀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시험 가면 갈수록 점점 시험 난이도랑 비슷하게 낼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수업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7일이에요. 이제 진짜 이제는 우리 쉴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나 이거 줘야 돼요. 우리 그거 편집했더라요. 그 테이큰의 이민정 닮은 그 사장님 제가 저번에 홍보를 했었죠. 제가 오늘 쿠폰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하프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어서 제가 요거 드릴 테니까 요 쿠폰 가지고 가셔가지고 맛있게 커피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요.